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과고나 영재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어찌 보면 내가 자연계 최상위권 대학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른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고 영재고에 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하죠. 보통 과고나 영재고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수시 학종에서,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학종에서 과학인재 전형이라든지 또 특기자 전형 쪽으로 실적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과고 영재고의 입시 실적이 특기자 전형 쪽으로 많이 실적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특기자가 축소 폐지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 학생들도 학종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고 영재고를 간다고 해서 다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가서 일정 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학교 내에 이런 교과 수업이나 프로그램상 따로 수능 준비를 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별도로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해서 정시로 서울대를 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으니 재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은 편입니다. 자, 이런 자연계열 영재들이 꿈꾸는 과고 영재고 올해 입시 경쟁률과 입학 전형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우리가 통칭해서 과고, 영재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과학고는 뭐고 영재고는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과고는 뭐고 영재고는 뭔지, 어떤 학교가 과학고로 이해돼야 되고 어떤 학교는 영재고로 이해돼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고는 지역 단위로 과학 영재를 선발하는 학교이지만 영재고는 전국 단위 선발로 전환한 과학고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 내에 과학고가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서울과학고 있지만 이 중에서 서울과학고는 영재고입니다. 그래서 서울과고, 경기과고, 대구과고 등등이 지금 전국 단위 선발로 전환한 영재고등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권의 세종과고와 한성과고는 그냥 과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실제로 자연계열 상위 2%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고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일반고에 진학하더라도 내가 이때 준비했었던 경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상위권 성적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기대, 또 대학에 갈 때, 최상위 대학을 갈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아마 지금도 학생들 중에서는, 중학생들 중에서는 과고반, 영재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KMO 경시를 준비하면서 이 경시대회 준비반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학생들이 있겠죠. 이런 확고한 기대감만큼 정말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입에 유리한 상황을 꼭 과고로 진학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입학시험 자체가 우선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즉 영재성 검사라고 불리는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수학, 과학 분야에 대한 심층 학습, 그리고 다면적 사고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시험의 취지이고요. KMO나 대수, 정수, 기하, 조합 이런 학습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학학원에서 KMO반 또는 경시반 또는 과고반 이런 반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지금 이런 과고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과학도 물리 1, 2, 그리고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1, 2, 화학 올림피아드 등등 과학 교과에 대한 심층까지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은 그 부담감이 만만치가 않죠. 따라서 이런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학생이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이 아니라면 오히려 무조건적인 과고 입시는 학생의 학습 능력, 의욕이나 학습 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에 이르게도 합니다. 실제로 미리부터 무조건 최상위 반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과고 영재고를 못 가고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경우에 사실 과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 과학의 심층 학습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어나 영어에 대한 과목이 소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지지 않고 고교, 일반계 고등학교나 또는 다른 특목 자사로 진학했을 때 이 학생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최상위로 딴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과거를 준비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성적이 안 나와요. 또는 영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힘들어요 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입에 가기 위한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한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학생들의 또 학습 사기는 저하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정말 내가 이런 학업 의지의 상실이나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이런 탐구심이 뛰어나고 또 심층적인 과학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든지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끼는 학생이라면 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기 식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 상태에서 정말 과고 영재고를 가야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학교는 어디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과고 경쟁률은 상승한 상황입니다. 2020학년도에 서울과학고는 120명 모집 정원에 999명의 지원자가 몰려서 경쟁률 8.33대 1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6.55대 1에 비하면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과학고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이렇게 지역에 학교들이 있죠.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영재과학고들이 전반적으로는 경쟁률이 좀 상승했고 물론 하락한 학교도 있습니다.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9.69대 1에 비해서 올해는 10.48대 1로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총계로 보면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라고 보여지죠. 왜 과거 경쟁률은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일단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타는 부분도 있어요. 가끔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아이들 인원수는 줄고 취업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남학생이면 무조건 이과죠 라고 하는 아직까지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미래에 내가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어떤 사회적 인재로서 이공계 인재라면 더 효율을 낼 수 있고 더 많이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남학생이라면 이과 또는 무조건 최상위권이라면 과거 영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학교 서울대, 예를 들어서 서울 최상위 학부라고 여겨지는 서울대에 입학한 1위부터 10위까지의 학교를 쭉 나열을 해보면 대부분 특목과학고가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과학고 학생들에 대한 선망,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과거는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내신 성적과 서류평가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단계에는 대부분 이제 탈락하는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 담당관이 직접 이제 방문해서 면접을 보고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1단계는 지원자 대부분이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재성 판단 기준은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자기주도 학습 역량, 인성 역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요. 2, 3단계의 시험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최종 당락은 사실은 2단계, 3단계에서 결정이 되기 마련이죠.
1단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영재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추천받은 아이들의 학생 기록물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학교생활 기록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입학 담당관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 항목 기준을 가지고 이 학생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영재성, 사고력, 그다음에 창의성 및 문제 해결력을 보기 위한 시험인데요. 수학, 과학에 대한 적성고사, 그러니까 수학, 과학에 대한 어떤 학문 적성을 볼 수 있는 시험, 또 언어 이해력이나 수리 능력 평가하기 위한 사고력 검사도 진행이 되고요. 또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을 보기 위한 평가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디테일한 고사, 선발고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점 정도가 1교시, 2교시, 3교시로 서울과고는 치러지게 되는데 영재성 사고력 검사는 사실 인문과학 쪽을 막론한 수학, 뭐 과학도 들어가지만 국어, 역사, 도덕, 사회 전반적인 그런 교과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배점은 60점이에요. 그리고 2교시에서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라 이거 심층 수학, 과학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0분 동안 총 6문항, 수학 2문항과 과학 4문항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기하나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런 통합교과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3교시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2로 해서 수학 한 문항과 과학 3문항이 나오는데요. 사고력을 묻는 교과 통합형 심층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3단계는 과학 영재 캠프라고 해서 캠프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서울과학고 3단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입소를 한 후에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모여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동일한 경쟁자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40개 조, 4개 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창의 설계나 인성 면접, 과학 에세이, 그 다음에 개별 실험 설계 등의 그 시험 과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2박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창의 설계나 뭐 과학 문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출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도형 하나를 주어주고 이런 주어진 도형을 가지고 조건에 맞게 겹치게 해서 넓이가 12인 도형을 만들어 봐라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과학은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5가지 종류로, 그 다음에 그중 한 종류를 선택해서 실험 설계 보고서를 작성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단계 시험에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험 설계를 하는 부분이 사실 가장 변별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편차가 가장 많이 크게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3단계까지 가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과고 영재고를 가는 학생이라면 중학교 1, 2학년,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실은 이런 실험 설계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탐구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학 에세이도 사실은 캠프에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창의 융합 인재로서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천자 정도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에세이 쓰는 부분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수학, 과학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글쓰기, 조리 있게 글 쓰는 부분도 연습이 필요한데요. 사실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를 추구하다 보니까요. 들어가서 수학, 과학에 대한 탐구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독서도 많이 시키는 학교예요. 그래서 독서 리스트가 매해 학기마다 많이 나오고 독서 인증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뭐 한 학기에 거의 뭐 10권, 15권 이상 제출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다양한 시험 자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이런 교과 내신을 내는 그런 시험 자체가 객관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과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자체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거의 서술형, 논술형 평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서술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의대 가려고 과거가. 네. 근데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뭐
들어갈 때부터 의대 지원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과학 영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학교들이다 보니까 내가 단순히 입시를 위한 어떤 과정에서 좀 유리하게 이 학교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컨셉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학 영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과학 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서 이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의대를 가기 위한 중간 다리로 내가 과거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의대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내고 진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서울 이제 과고를 지원해서 의대를 가는 경우에 예전처럼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왜냐하면 이제 학교 추천서라든지 이런 게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학생들이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은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니면 뭐 논술 전형, 아니면 뭐 정시에서 가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정시 준비를 해서 과고지만 정시 준비를 해서 난 의대를 가겠어요. 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꽤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물론 이제 서류 전형에서 추천서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고 의대 가는 것도 좀 그렇게 예전처럼 빡빡하진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과거에서의 어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필요한 학생부의 내용들이 과거에서는 실험 설계나 실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가서 다른 거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도 준비되기 어려워요. 학교에서 따로 거의 수시로 가다 보니까 정시를 보겠다라고 이제 만만히 보고 준비했다가 첫 해에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서울권 과고라 하더라도 거기서 30% 이상에 들어야지, 그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최상위 대학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과고를 간다고 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고 가서도 5, 6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사실 서울권 대학에 학종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입시의 맥락을 알아야 고등학교 선택부터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 입학이라고 한다면, 내가 특목고 입학을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가 더 문제이고, 따라서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과고, 영재고 입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수학과학 심층, 학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글로 쓰거나 말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끌어내느냐도 사실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창의성을 묻는 그런 시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호기심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두신다면 과고, 영재고 입학시험에 준비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